아, 그 열린비전 교회 이 수준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수준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나 주어진 혜택이 아닙니다. 저는 재작년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생활습관 의학의 전문의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암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생활습관에 대한 전문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급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다 아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문의가 얘기한다는 거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지 않다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의 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열린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듯이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서 모두가 건강해진 사회를 만드는 것이 또 주님의 은혜이고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환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잠을 못 자겠어요. 왜요? 너무너무 아파요. 밤마다 너무 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갑상선인 물질도 있고요. 아니면 간기능 물질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피 검사를 해볼게요. 피 검사를 딱 했습니다. 환자분 혈당이 높게 나왔네요. 128입니다. 126이 두 번이 나오면 당뇨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뭘 드시고 사시는 겁니까? 선생님,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에요. 어제도 떡볶이를 2그릇이나 먹고 잤어요. 온몸이 쑤셔요. 환자분, 지금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당뇨로 가게 됩니다. 2달 전에 왔던 환자의 얘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하시고 한 달 후에 다시 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을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아우 당땡겨는 기사에 나오네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제가 다음 보세요. 그 최근에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질이 다음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겨야 됩니다. 다음 하면 삶의 질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죠. 안타까운 일이죠. 밑에 보면 2017년에 OECD 국가로 자살률을 쟀는데 그때 우리가 2등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 재보니까 수치로 봐서 1등이 된 거예요. 자랑스러운 코리아. 자살률 1등. 삶의 질 만족도 최하위. 엄청나죠, 엄청나. K 문화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건강에 관련해서는 너무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은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그렇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지 알아요? 먹는 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잠을 잘못 자고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걸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힘들어, 피곤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일하는 분들은 생각이 안 나.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생기죠. 다음요. 그분들이 딱 먹는 걸 보면 이런 걸 먹는 겁니다. 야, 그 믹스커피지, 믹스커피. 저기 설탕 보이죠? 저거를 각설탕을 만들면 3개 정도 돼요. 3개. 아마 여러분 저기 앞에다 각설탕 3개 놓고 드세요 그러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믹스커피는 잘 먹는단 말이야.
거기 3개 들어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누가 이걸 버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믹스커피를 담아놓은 거 보시고 제가 속으로 찔끔했어요.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믹스커피 교회에서 먹어서 안 됩니다. 누가 고개를 숙이시는데 믹스커피 버리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뭐 자랑처럼 나는 하루에 커피 5잔 마셔 살 수 있어. 당 중독입니다, 그 사람. 중독된 거예요. 당을 먹으면 세로토닌, 도파민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그 커피 때문에 정신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설탕 덩어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게 확실히 나한테는 최고야. 설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일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일도. 뭘 먹어야 되겠어요? 토마토 드세요. 토마토도 제일 달지 않은 거 있잖아요. 막 밍밍한 거. 사과 반쪽 정도는 괜찮은데 과일이 좋다고 많이 먹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보면 기분이 나쁠 때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딱 나오죠. 10번 보세요. 3시만 되면 난 졸려. 뭔가를 마셔야 돼. 정신이 딱 깨게 뭔가 커피 한 잔 쫙 진하게 타가지고 프림 2개, 설탕 2개 딱 해가지고 먹어야 돼. 정신이 들어. 중독이 된 겁니다. 다음요. 이게 중요해요. 이 표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옵티멀한 블러드, 그러니까 적정한 혈당 수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띠가 있어, 띠가. 여기는 한 80 내지 왔다 갔다 하는 80에서 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띠가 있는데, 우리 몸은 단계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단계 들어왔으면 인슐린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상수도 잘 알잖아요. 설탕이 들어오면 뭐 밥이든 뭐든 했든 당분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면은 나왔네 하고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왜냐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좀 이따 또 먹으니까 또 올라가서 그럼 또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제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 너무 많이 나왔네. 인슐린을 많이 보내야 이게 떨어뜨리겠구나. 그래서 인슐린을 확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는 이게 너무 높으니까 빨리 떨어뜨리려고 인슐린 많이 탁 내뱉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확 떨어지는 거야. 생각보다 인슐린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고 어떻게 당 떨어졌네, 빨리 먹어야 되겠네, 왕창 먹어. 그러니까 또 확 올라가. 그래서 결국 토탈 먹는 양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양은 같아, 양은. 여기 그래프 보면은 점심 때 되면 당이 확 떨어져가지고 과식을 하게 돼, 과식을. 내가 당 떨어져 도저히 뭐 이게 쓰러지겠어 하면서 막 먹으니까 또 인슐린이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니까 당이 확 떨어지는 거야. 또 막 뭔가를 먹어야 돼. 그때 일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천천히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먹더라도 당이 적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이 천천히 올라갈 것인가 궁금하죠? 제가 그 환자분께 그거를 교육을 해드렸어요. 다음 보세요. 이제 뭐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주 간단해요. 자,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당을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저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굶으면은 당장 안 굶어 죽잖아요. 왜 그러냐면 몸에 저장된 당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1차적으로 글루카곤이라는 걸 만들어야 간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놔요. 근데 문제는 하루 10개씩만 저장할 수가 있는데, 들어온 게 한 50개가 들어와서 그럼 40개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거 버릴 수도 없고, 먹은 거 아까운 거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하고 근육 사이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몰라. 고기는 손도 안 대거든. 근데 너무 살이 쪄. 인슐린이 그 범인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비만 호르몬이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콜레스테롤 알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의 주재료가 뭔지 아시는 사람? 아시는 분?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이 아니에요. 밥입니다. 밥.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글씨 보세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니까 갑자기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몸에서는 너무 힘든 거야.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췌장이.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옛날에는 10의 역할을 했던 인슐린이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도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췌장이 생각할 때는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저항성이라고 그래. 똑같은 양으로 옛날만큼 일을 못해.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인슐린 힘들지. 그 인슐린에 염증이 생기는, 아니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또 제대로 못 만들어. 좋은 인슐린 못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몸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니까 또 당이 떨어져. 그럼 또 밥을 많이 먹게 돼. 막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첫 단추가 뭐냐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으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느냐, 몸에 염증이 생기느냐, 막 온몸에 수시가 아프고 막 관절염 생기고 막 이렇게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끄떡하면 염증 생기고 췌장에도 염증 생기면 인슐린에 문제가 되는데 먹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먹으면 문제가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떡을 나눠주시길래 강의 듣고는 못 드실 테니까 얼른 드시라고. 아, 떡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 떡에 설탕하고 그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저기 쌀가루하고 설탕이 들어가는데 밥하고 떡의 차이는 뭐냐면 혈당을 확 올려준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양은 같을 수 있어, 양은. 그런데 혈당을 확 올려준다는 얘기야. 그럼 떡을 먹어도 돼. 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어디 떡을 안 먹고 살아요. 떡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10분 간격으로 한 개씩 먹는 거지. 인절미 한 팩을 사오면 10시간 동안 먹는 거야 그거를.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 내 드시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나쁜 놈이지만 드시라니까요. 한 개씩. 아까 얘기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앉은 자리에서 아까 떡 한 팩 다 드신 분은 지금 확 올라갔어. 지금 확 올라갔어. 거기다 김밥까지 먹었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럼 막 지금 막 췌장이 막 인슐린 만들고 난리가 나서 지금 막 아이 내 몸을 왜 혹사시키는 거야 도대체. 이 나의 몸의 주인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삼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더라도 현미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딱 그거예요. 아까 그래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대로 식사하면 그게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진짜 내 말이 맞는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챗GPT 요즘 1억 명 이상이 가입을 했어요. 제가 놀라운 게 제 전공 분야 얘는 이건 모르겠지. 내가 딱 질문하면 다 해요. 대답을.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본막전이한 프로그램 정말 그거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는 건데 질문하니까 다 대답을 해. 정말 놀라워요. 걔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수입하는 밀가루가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게 뭐야 문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미국 놈인데 미국 출신인데 놈이 아니라 표백제는 화학 첨가물을 써야지 보존 기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가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실토를 한 거지.
그다음에 요즘은 밀가루를 유전자 변형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밀 자체를. 그러니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몸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밀가루 안 먹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챗GPT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 이게 혈관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복잡한 다당외피라고 나오는데 혈관에 막 혈구, 백혈구, 적혈구 막 지나가잖아요. 막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막 지나가는데 혈관 벽에 이렇게 붕숭붕숭 털이 나 있어. 혈관 안쪽에. 그렇게 났는데 그게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쿠션의 일종의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솜으로 한 겹을 코팅해놨어. 그리고 구슬을 굴려봐 그러면 혈관벽에 손상을 당연히 안 당하지. 근데 탄수화물이 많은 걸 먹었더니 2시간, 4시간, 6시간 봤더니 그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지나가면 탁 닫혀버리는 거지. 보호대가 없어버리니까. 여러분 혹시 염려하는 질병 있어요? 내가 이런 게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된다.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너무 건강해가지고 뭐 걸릴 일이 없어?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이 되면은 뭐 암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걱정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뭐 치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심장병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다 돌아가시는 사실은. 혈관이라는 거는 온몸에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췌장에도 있어. 췌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면 췌장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혈관 안쪽에 싸고 있는 그 막을 여러분이 달달한 걸 먹으면서 다 없애고 있다는 거지 지금. 힘들게 만들어놨더니 한 번에 또 쫙 먹어가지고 쫙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 큰 불이 났는데 보니까 소방관이 100명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저기 갔더니 더 큰 불이 났는데 200명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소방관이 많을수록 큰 불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관이 많으면 큰 불이 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혈관이 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콜레스테롤하고 혈관 염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몸에 나쁘다고 해서 막 낮추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자,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이 손상이 됐어.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관을 고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손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단백이라는 게 있어. 지단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벌어진 틈새를 딱 메꿔요. 근데 그 지단백의 성질이 뭐냐면 끈적해. 지나가던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붙어 있어. 우리가 딱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있네. 콜레스테롤이 주범이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손상된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불과 2, 3년 전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뭐 적정수를 유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는 건 아니다. 그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시 AI한테 물어봤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관벽이 손상되는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죠? AI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맥 내피 세포 기능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린 그림대로 다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사는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됐지.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그렇죠? 혈관이 손상되면 그 자리가 메꿔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지나가다 붙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거 내가 먹는 건데 좋아하는 건데 하는 게 다 왼쪽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오른쪽 걸 먹어야 돼. 오른쪽 거. 왼쪽에 있는 거. NG는 노굿이에요. 노굿.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런 걸 즐겨 먹는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이걸 좀 줄이고 오른쪽 걸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하면 이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느냐 이걸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밥이 왔어. 이렇게 밥이 이렇게 딱 차려놨어요. 막 진수성찬 차려놨으면은 자, 밥을 먹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저녁부터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젓가락은 손대지 말 것, 아니 숟가락은 손대지 말 것.
숟가락으로 손대면 안 돼요. 젓가락을 딱 들어요. 젓가락 들고 김치 나물을 먼저 먹는 거야. 일단 무슨 밥을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으세요. 다 먹고 그 다음에 두부, 멸치, 생선, 고기를 먹어. 그 다음에 그걸 먹었으면 이제 숟가락을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반찬을 다 먹었어. 반찬이 있으면 안 돼. 다 먹어. 다 먹고 숟가락을 딱 들고 나서 밥을 한 숟가락 딱 떠요.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딱 내려놓는 거야. 한 숟가락. 밥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비빔밥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비빔밥을 좋아하거든요. 가끔 이제 우리 회의할 때도 그 비빔밥을 주는데, 자, 비빔밥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젓가락을 딱 들어.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젓가락으로 원래 비빔밥 비비는 거 아시죠? 숟가락을 쓰면 안 됩니다. 젓가락을 들어서 위에 있는 나물을 살살살살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물을 다 먹어. 밥을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먹고 나면 밥이 밑에 깔렸죠. 근데 거기에 간간한 간이 묻어 있어. 그럼 숟가락을 그 다음에 들어. 한 숟가락 딱 뜨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뭐 밥을 비비고 뭐 이게 아니, 비빔밥은 그게 아니에요. 비빔밥은 위에 올려지는 고명을 비비는 게 비빔밥이야. 그거를 먹어야지 그게 비빔밥인 거예요. 아니에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실이라니까.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서울신문에 2월 14일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 있는 AI한테. 밥을 먹을 때 단백질,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야 만다는데 그게 맞아요? 내가 물어봤다고. 미국 그 AI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게 맞대. 혈당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대. 그렇게 먹는 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자, AI는 너무 아는 게 많은데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밥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처럼 야채,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있어도 아는 게 없으면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식사하는 법. 그래서 중요한 게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햄버거 어떻게 먹어요? 햄버거 안 드시죠? 누가 그걸 한 입에 배워물어요, 그거를. 그러면 안 돼요. 햄버거를 딱 받으면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위에 샐러드 있잖아요, 샐러드. 양배추 샐러드 이런 거. 그걸 건져 먹어. 먹은 다음에 고기 있죠, 고기를 절반을 딱 잘라. 딱 먹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햄버거를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 2번에 나와 있죠? 조금씩 먹어야 된다,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자,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자, 우리 몸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었다는 걸 위가 아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20분. 예. 15분 내지 20분입니다. 자, 15분이 지나야지 그때부터 몸이 밥을 먹는다는 걸 알아. 근데 여러분이 숟가락 들고 밥을 15분 동안 열심히 먹었어. 그럼 여태까지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몸은. 그래서 밥 다 먹고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숟가락을 놓으면 먹어야 될 건 하나도 못 먹고 엉뚱한 거만 먹어버린 거지. 근데 야채하고 단백질을 먹어보면은 이제 포만감이 느껴져. 아까 배고파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 그때 배가 불러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배가 불러가지고. 그럼 그때 밥 한 숟갈 딱딱 뜨고서 그냥 끝내는 거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가족들한테 숟가락을 아예 주질 마. 상에 놓지 말라니까요. 안 돼. 놓고 젓가락만 다 놓고 밥을 다 반찬을 다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숟가락을 배분을 해주고 한 숟가락씩 딱 떠서 주고서 밥을 다 뺏어버려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새끼를 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기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봐요. 한번 동물 한번 잡아먹고 2, 3일 굶었다가 또 먹고 그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도 안 고픈데 아침 됐으니까 자꾸 먹는다고 그래. 하루에 2끼 먹고 저녁을 굶으면 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끼만 드셔도 돼요. 예. 한 끼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저도 가끔 한 끼 먹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아, 몸에서 땡기는 게 있어. 그 옛날에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아시잖아요. 황제 다이어트. 우리 몸은 커먼 채널이라 해가지고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필요한 걸로 다 바꿔버려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도 다 바뀌어. 필요한 만큼. 몸에서 그렇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죽지? 근데 미국 사람 다 굶어 죽게요. 그 사람 맨날 스테이크 먹고 사는데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주신 거야. 근데 2끼 먹고 예. 저녁을 어떤 때 맛있는 거 있어서 먹어보면 속이 막 볶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잘하시는 거야. 이상하더라고. 60세 이상인데 새끼 먹는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뭐 삼식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삼식이. 아우,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2끼는 이제 한 끼 먹어야지. 어떻게 세 끼를 먹어요. 70이 넘었는데 예. 70 넘으면 한 끼만 드셔도 돼요. 뭐 며느리가 밥 안 준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충분해, 충분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땡긴다니까 그걸 드시면 돼. 몸에 필요하니까 땡기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밥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며느리야, 오늘은 내가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을게. 이렇게 가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밑에 써 있는데 탄수화물의 그 비율을 하여간에 점심을 제일 잘 먹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연구 논문에 의하면 아침을 먹는 게 살을 덜 찌게 만든다, 이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다 드러났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아침을 많이 먹으면,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을 과식하게 돼가지고 더 많은 양을 먹게 된다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토탈 칼로리가 2끼 먹는 사람이 훨씬 적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2끼 먹는 거 좀 권장해드려요.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TV에 나왔지만 안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에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세포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 예, 이따 끝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15분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원칙을 맞춰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 과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넘겨서 탄수화물 올리브로 갈게요. 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빵만 먹었을 때 그래프가 팍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빵만 먹었을 때. 그러니까 빵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발라먹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맨 밑에 거죠. 그게 뭐냐면 빵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다 있어야 돼, 무조건. 그거는 그냥 들이마셔도 좋아. 그거는 기름 중에도 안전하고 하면서도 제일 좋은 게 올리브유예요. 무조건 그거 드셔야 돼. 식물성 기름이 문제가 뭐냐면 산패가 돼요. 산패. 여러분 저 깨기름 들기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먹으면 뚜껑 따자마자 공기 들어가, 그때부터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기름 뚜껑 땄다 그러면은 2주 내에 다 먹어버려야 돼, 무조건. 따는 순간. 근데 포화지방은 도리어 건강한 지방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는데 포화지방이 도리어 좋아요. 그거는 그 신선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 상온에서 보면 동물성 기름은 딱딱하고, 그죠? 식물성 기름은 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식물에서 많이 기름을 짰는데 그거를 어떻게 유통을 시키니까 자꾸 상하니까 거기다 수소를 섞기 시작했어. 수소를 시켜가지고 경화유를 만들어가지고 유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그대로 먹어야지. 그거를 자꾸 가공을 하니까 주님이 주신 거는 먹을 만한 걸 주셨는데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뭔가를 자꾸 바꾸니까 그게 건강을 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반드시 드셔야 되고, 매 끼니마다 샐러드를 할 때 올리브유를 듬뿍 드세요. 뭐 드레싱 할 때 마요네즈 이런 거 치면 안 돼, 절대로. 발사믹하고 올리브 섞어가지고 그걸 하셔야 돼요. 도토리묵은 많이 먹으면 또 물어보시네. 도토리묵 좋아요. 좋아요. 다음 거 보시면 거기에 라드라고 있더라고요. 라드가 뭐냐면 돼지기름이에요. 돼지기름. 예전에 우리 못 살 때는 돼지 비계 끓여서 먹고 그랬는데 그게 저의 건강의 원천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비계를 사다가 돼지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거든요. 그거 너무 건강하잖아요. 제가 부럽죠. 라드를 먹으세요. 라드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파란 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이고, 오른쪽은 적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을 먹으란 얘기지. 여기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걸 드시면 돼요. 근데 왼쪽 건 먹으면 안 돼. 카놀라유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각 뭐 이주꽃인데 갑자기 우리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새 카놀라유 먹으면 뭐가 좀 유식해 보이고 막 신세대 같고 그런데, 카놀라유의 악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찾았어요. 이것도 미국에 있는 AI한테 내가 물어봤지. 카놀라유가 몸에 안 좋다는 증거가 있다는데 그게 뭐야? 이거 물어봤더니 네 주인님 이렇게 하면서 콜자막산이 들어있어요. 그게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려요. 동물 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나쁜 놈들이 아주. 카놀라유가 원래 식용이 아니었어요. 공업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막 그 누린내 나는 맛을 없애가지고 식용으로 딱 만들어 놨어. 그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험해 보니까 동물 실험에서 자꾸 암이 생기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에게는 아직 실험된 바가 없어요. 적정량을 드시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요. 암을 유발하는 게 동물 실험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됐거든. 심장 혈관 다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칼자믹산이. 이게 AI가 얘기했다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카놀라유 다 갖다 버리세요. 집에 있는 거. 반통 남았다 아까 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라고. 식물에서 오리진한 그 기름은 먹을 게 없어요. 올리브유 말고는. 가공을 안 하면 그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은 거 거기다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식용유는 대부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올리브유만 남기시고, 올리브유도 이게 튀길 때 그 몇 도 이상 올리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40도까지는 괜찮아요. 밥은 몇 번 먹는 게 제일 적합합니까? 네? 밥 먹는데 몇 번이 걸리는 게 제일 적합. 천천히 드시는 게 좋죠. 천천히. 천천히 먹어야지 온갖 소화 효소가 섞여가지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뼈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갈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공기하고 붙으면서 굉장히 좋은 기름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오메가3 안 먹었는데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조금씩 자주 먹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산업화가 돼가지고 들깨도 어떻게 짜는지 알아요? 볶아가지고 압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용제 있죠. 용제. 화학 물질로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깻묵이 안 나와요. 옛날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 그림이 뭐냐면 오메가3가 올라가면은 오메가6는 떨어지고, 오메가6가 올라가면 오메가3가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3가 너무 중요해요. 오메가3가 있어야 온몸의 대사와 염증, 항염증 효과와 그다음에 혈관을 좋게 만들고 다 역할이 있거든요. 오메가3를 무조건 드셔야 돼요. 무조건. 아니 밥을 많이 먹는. 밥이든 뭐든 무조건 드셔야 돼. 이거는 밥을 먹든 안 먹든 무조건 드셔야 되는. 오메가3 오늘 저녁부터 사가지고 드셔요. 오늘 저녁부터 쿠팡에 시키면 내일 아침에 옵니다. 오메가3를 무조건 드셔야 돼요. 온 가족이 다 드셔야 돼요. 오메가3는. 우리 뇌가 70%의 성분이 뭔지 알아요? 어우, 누구세요? 대단하십니다. 70%가 지질이에요, 지질.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콜레스테롤 낮추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중에 머리가 바보가 된다가 있어요. 뇌신경 세포가 망가진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콜레스테롤 중요하고 오메가3가 중요해요. 그 자라는 아이들한테 오메가3 안 주면은 할 수가 없는데 등푸른 생선 날마다 줘봐 애들이 먹나? 절대로 안 먹지. 오메가3를 줘야 돼요. 다음에 보세요. 제가 아까 물어본 거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제가 아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90% 이상이 간에서 합성되는 게 맞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식사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콜레스테롤 먹으면 그게 몸에 콜레스테롤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문제라고요? 콜레스테롤 높이는 주범이 뭐라고? 탄수화물이라고. 밥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거지 고기를 먹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AI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이것도 다 저 스토리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꾸며낸 얘기야 다. 제가 저 임상 의사로서 해보면 알지만 실험에서 결과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A가 B가 돼 버린다니까. 그래놓고 임상 시험에서 이미 다 증명된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다 빼버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요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런 비리들이 있더라고요. 다 이게 돈이 연관되죠. 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계란을 뭐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노른자를 막 빼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그거 먹는다고 절대로 안 올라간다고요. 도리어 노른자에 루테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눈의 시력을 향상시키고 좋은 비타민들이 많아요.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다니까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 말이 맞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인님 그러더라고요. 드시고 싶은 대로 많이 드세요. 옛날 얘기 믿고서 유식한 채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듣고 하셔야 그게 유식한 겁니다. 다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의 차이점 뭘까요? 왼쪽 거는 좀 탱탱해 보이고 오른쪽 거는 약간 쭈그러 보이죠, 그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옆으로 수축을 했더니 이게 돼야 되는데 오른쪽 건 수축이 안 돼. 당겼더니 끊어져 버려. 그럼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이 훨씬 좋지. 다시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뭐예요? 왼쪽은 파란 게 붙어 있고 오른쪽은 검은 게 붙어 있지. 그럼 검은 거 없으면은 왼쪽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은 게 문제죠, 검은 게. 검은 게 뭐냐?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거예요. 최종 당화 산물이 없으면 왼쪽 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얘기야. 지금 뭐 얼굴에 막 주름 지글지글하고 막 생기고 막 늘어나고 이러죠. 까만 것 때문에 까만 거. 이게 그림이 뭐냐면 콜라겐 파이버예요. 콜라겐 파이버인데 그 파이버를 지금 망가뜨린 거예요. 까만 놈이. 그래가지고 당겨도 안 당겨지고 밀어도 안 당겨지고 안 밀어지고 하니까 피부가 딱딱해지고 노화가 오는 거예요. 이 까만 게 몸에 없으면 피부가 탱탱해지겠지. 탱탱해지고 탄력 있고 주름이 없어지고. 지금부터라도 먹는 걸 잘 먹으면 여러분이 동안미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까만 걸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넘어가면 동그란 세포 그림 있는 거 보면 이 단백질 끝에 붙어 있는 게 AG라는 거 있는데 그게 그 까만 거야. 아까 그 까만 거. 최종 당화산물이 요거거든요. 요거하고 붙어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면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럼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붙지. 그럼 염증이 안 생겨. 그럼 뭐예요? 이 AG라는 게 염증을 유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당뇨병, 동맥경화,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AG가 안 생기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AG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건 한 10%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먹는 거에서 AG를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럼 조리법이 있어. 그거 알려드릴게. 자, 온도를 높게 가열하면 AG가 생겨요. 오랜 시간 가열하면 생겨. 수분이 적게 하면 생겨. 굽거나 튀기면 생겨. 그럼 이런 걸 반대로 하면은 AG가 안 생긴다는 얘기지. 다음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에서 재료로 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가공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삼겹살 여러분 좋아하시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삼겹살이 너무 맛있는데 그걸 구워 먹으면 안 되고 수육으로 먹어야 돼요. 수육. 수육은 괜찮아. 삼겹살하고 수육하고 같은 돼지고기인데 AG 함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고기를 먹어도 수육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AG 이거를 우리 AI한테 물어봤어요. AG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 6개로 명쾌하게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을 적게 먹어야 된다. 당이 변해가지고 최종 당화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AG 때문에도 그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는 게 안 좋다 이렇게 돼 있죠. 체중이 60kg인 사람은 60g을 먹는 게 좋다 하루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재서 먹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죠. 뭐든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세 번째, 요리 방법이 중요한데 고온과 긴 시간 조리하면 AG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온으로 해가지고 스팀으로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다. 수육이요, 수육. 쪄 먹는 거. 이거 최고예요. 이게. 후라이팬에 막 뜨겁게 달궈가지고 구워 먹고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다. 금연해야 된다. 여러분 퀴즈. 자, 밥을 먹고 나서 운동하는 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1번 30분 후에, 2번 즉시. 어느 게 좋을까요? 예? 1번이 30분 후, 2번이 즉시. 아, 손 들어와. 손. 1번 내리고 2번. 예, 2번이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었어. 운동은 밥 먹고 즉시 해야 돼. 즉시. 밥 먹자마자 30분 있으면 그때 다 지방으로 만들어 버려요. 순순히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 앉아 있으면 안 돼. 딱 먹자마자 설거지도 하지 마. 걸어. 운동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설거지 하세요. 그게 당을 안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게 소화되게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는데 소화가 더 잘 돼. 몸이 움직이면은 막 활력이 생겨가지고 모든 엔자임이나 기관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몸을 빨리 움직여야 돼. 거기 나와 있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 밥을 먹고 나서 일어나서 10분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세요. AG 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조리법 아까 설명드린 거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넘겨주게 제가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 신석기 시대 음식을 먹어라. 신석기 시대는 쌀, 벼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고기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경작을 안 했다고. 쌀밥 이런 거 뭐 당연히 없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승 잡아먹고 이랬지. 그래서 제가 그 노 목사님이라고 이제 성경 강좌하는 목사님 계신데 거기 가서 하루 잤는데 그 목사님이 다음 날 아침 식사하면서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식사에 대해서. 그래서 뭡니까 목사님? 노 목사님이신데 겉에 글씨 써 있는 건 먹지 마세요. 겉에 글씨가 써 있는 건 먹지 말래. 과자 봉지에 글씨 있죠. 빵에 글씨 있죠. 그런 거 먹지 말래.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신석기 시대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능하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가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영양소가 파괴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암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좋아. 대표적인 게 주스. 나는 아침마다 이걸 쫙 갈아서 한 잔씩 먹고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그 얼마나 섬유질이 많고 그 파이버들 다 버리고 중요한 거 정말 몸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설탕물만 빨아먹고 있어 지금. 주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갈아 먹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통째로. 주스 믹서를 갈았죠. 갈았으면은 국물 마시고 건더기도 따로 먹어. 씹어 먹어. 근데 맛이 없어. 그게 이왕이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드시라고. 한끼로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밥알아서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뭐를? 곡식을. 생식도 괜찮아요. 갈아가지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밥으로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생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그것도 가루를 해서. 가루를 예. 가지고요? 예.
미숫가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루는 빨리 흡수가 되고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은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 마키타 젠지라는 일본 사람인데 에이지의 대가예요. 세계적인 대가고 아주 좋은 논문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해야지. 그 환자 얘기를 해야지. 환자 얘기를. 한 달 후에 다시 왔어요. 선생님, 한 달 동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럼 피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피 검사를 딱 했더니 얼마나 할게요? 128이었는데 얼마나 할게요? 87 나왔어요. 87. 네, 손 들어주세요. 누군가? 환자분 이분입니다. 저분입니다. 저분.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책을 제가 숙독을 시키고 강의를 해주고 탄수화물 절제식을 하고 해서 87이 나왔어요. 그건 기적의 기적.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숫자거든요. 128 나온 사람이 한 달 사이에 87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굳이 챗GPT AI를 다 써놓은 거예요. 미국의 박식한 사람들이 내는 논문들을 공부한 이 애가 말하는 게 내 얘기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몸이 건강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걸 함부로 해서는 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탄수화물만 줄여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만 식사를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건강한 그런 열린 비전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후 예배 때 건강 특강을 할 수 있냐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몸을 굉장히